혹시 여름만 되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배가 자주 아픈데 왜 그런지 모르셨나요? 어떤 날은 선풍기만 틀어도 배탈이 나고 어떤 날은 잠깐 밖에 나갔다가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여름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괜찮던 더위도 이제는 몸이 금방 지치고 조금만 방심해도 냉방병과 열사병이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몸 안의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에어컨 바람도 조심해야 하고 폭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몰라서 대충 넘기면 감기인 줄 알았다가 배탈로 고생하고 더운 날에 쓰러져 응급실에 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두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냉방병과 열사병의 차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우리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여름 건강 지키는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올 여름은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냉방병은 여름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는 여름 감기 같은 병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냉방병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지고 실외 온도와 차이가 커져서 몸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몸의 이상 반응입니다. 젊을 때는 에어컨 바람을 세게 틀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도 잘 풀리니까 큰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밤에 에어컨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자면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배가 싸늘해져서 장을 차갑게 만들어 배탈이 납니다. 냉방병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그냥 몸살인가 싶다가 며칠 동안 설사가 계속되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까지 띵해지고 두통이 생깁니다. 몸은 춥고 속은 더부룩하고 식은땀은 나는데 대부분 감기약만 먹고 넘깁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온도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은 몸 어느 부위에 닿느냐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에 직접 바람이 닿으면 두통이 더 심해지고 목과 어깨가 굳어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배 쪽으로 찬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장이 차가워져 배탈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분들이 여름만 되면 배를 덮고 주무시라는 이유입니다. 또 에어컨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몸이 갑자기 덥고 차가워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확장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통, 관절통으로 이어집니다. 냉방병이 단순히 배탈만이 아니라 관절통, 몸살까지 같이 오는 이유입니다. 여름철 실내에서 몸이 으슬으슬하다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에어컨 바람 세게 틀어놓고 얇은 옷만 입고 자는 건 어르신들께는 더 큰 병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냉방병은 어렵게 예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차만 잘 조절하면 됩니다. 에어컨 온도는 바깥보다 5도에서 7도 정도만 낮게 맞추면 충분합니다. 바람 방향은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돌려주세요. 특히 머리와 배는 꼭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밤에는 얇은 긴팔이나 작은 담요를 배 위에 덮고 주무세요. 혹시 배가 시원해야 잠이 잘 온다고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자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셔야 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그게 여름철 냉방병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름에 가장 무서운 게 열사병입니다. 더위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경험 있으셨죠? 이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열사병은 쉽게 말해 몸 안에 열이 너무 올라갔는데 몸이 스스로 식히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젊을 땐 땀을 잘 흘려서 열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의 땀샘 기능이 떨어져서 땀을 잘 흘리지 못하고 체온이 안에서 계속 쌓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체온이 갑자기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때 어지럽고 숨이 차고 두통이 오고 심하면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특히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물을 안 드시면 몸은 안에서 계속 열이 나도 식힐 물이 없어서 더 위험해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물을 자주 조금씩 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사병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몸이 열에 한 번 데이면 체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폭염이 한창일 때 길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열사병으로 진단됩니다. 열사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꼭 나가야 한다면 시간대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조금 진 저녁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몸이 바로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가 불편해집니다.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입을 축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양산을 꼭 쓰세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몸 전체 열이 쉽게 오릅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반사해 열이 덜 쌓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날이 더운데 땀이 안 나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땀이 안 난다는 건 몸이 열을 식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사병은 한순간에 찾아오지만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몸을 살펴주세요. 냉방병과 열사병은 어렵게 들리지만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는 아주 현실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 관리입니다. 에어컨은 너무 차갑게 틀 필요가 없습니다. 밖이 35도라도 실내는 28에서 30도 정도로 맞추셔도 충분합니다. 바깥과 온도 차이는 5도에서 7도. 이 범위 아니면 몸이 갑자기 식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절대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바람 방향을 천장 쪽이나 벽 쪽으로 돌려주세요. 특히 머리와 배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에 잘 때는 더 시원해야 잠이 잘 온다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얇은 옷만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싸늘해지면 장도 차가워지고 배탈이 납니다. 얇은 긴팔 가디건 하나라도 걸치고 배에는 작은 담요라도 덮어주세요. 자다가 땀이 많이 나면 담요를 살짝 덜 덮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배를 차갑게 두지 않는 겁니다. 선풍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풍기 바람을 얼굴이나 배에 직접 오래 쐬면 목이 굳고 두통이 생기고 장까지 차가워집니다. 선풍기는 벽을 향하게 두고 간접 바람을 쐬면 훨씬 낫습니다. 다음은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더울수록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위장이 약해져 찬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작은 물병이나 텀블러를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갈증이 안 난다고 물을 참으면 열사병에 더 가까워집니다. 물이 싫으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부드러운 차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낮에 외출할 때는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피해주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꼭 쓰세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몸 안에 열이 더 올라갑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반사해서 몸의 열을 덜어줍니다. 통풍이 잘 되는 얇은 긴팔도 좋습니다. 햇빛은 막아주고 땀은 잘 마르니까 몸이 덜 지칩니다. 집에 계실 때도 2시간에 한 번은
자리를 살짝 바꿔주세요. 식탁 정리를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면서라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덜 굳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은 점점 식거나 더워지고 혈관은 갑자기 수축되고 확장되면서 몸살과 두통이 생깁니다.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버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밥을 드신 뒤에는 집안이라도 천천히 왕복으로 걸어보세요. 걷기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정직하게 반응해 줍니다. 또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겁니다. 여름에는 배탈이 자주 난다거나 설사가 며칠씩 이어지면 냉방병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어지럽고 숨이 차다면 열사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참지 말고 물을 조금씩 마시고 몸을 서늘한 곳으로 옮기세요.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큰 병을 막습니다. 에어컨 온도 낮추기, 선풍기 방향 돌리기, 배는 따뜻하게 덮기,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 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 풀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름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전에는 더워도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도 귀해서 이런 관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커졌고 폭염도 더 심해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올여름은 덜 지치고 밤에도 몸살 없이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잘 지켜주세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작은 루틴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냉방병도 열사병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 들으신 작은 루틴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는 따뜻하게, 온도차는 적당하게,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고 2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몸을 풀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친구분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